안녕하십니까. 보통사람 성공법칙 연구소장 이두용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삶의 목표 행복 프로젝트 편으로 불륜을 대체하고 행복한 부부가 되는 가장 쉬운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적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도 결혼은 인생의 꽃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결혼은 서로에 대한 뜨겁고 낭만적인 사랑의 마음으로 두 남녀가 행복한 인생을 향해서 진실되게 두 손을 맞잡은 것이 아닐까요? 너무 시적인 표현일까요? 아닙니다. 아마 결혼을 약속할 때 그 시간만큼은 아마 이러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남녀의 행복한 사랑과 행복의 기로에서 가장 큰 방해꾼이 하나 있으니 바로 배우자의 불륜이 아닐까 싶습니다. 불륜도 두 사람이 좋아서 하는 것이겠지만 결국 그것이 불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 두 가지와 불륜을 퇴치할 수 있는 지름길, 즉 행복한 부부가 되는 가장 쉬운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 영상과 메시지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불륜이 무엇인지는 다들 아실 테지요. 또 너무 흥미롭게만 상상하지 마세요. 언제든 자신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일이란 장담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앞으로 자신에게도 닥칠지도 모르는 일에 대해서 미리 원인이나 결과 또는 예방법을 마음속에 정리해 놓는다면 연습이 없는 인생을 좀 더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얘기는 불륜을 언급하고자 하기보다는 불륜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 즉 서로가 사랑과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한 노하우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불륜을 경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의 많은 상황이나 상담을 통해서 또는 저의 깊이 있는 사색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인데요. 우리의 보통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한 부부생활, 가정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불륜을 하면 불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배우자에게 향해야 할 모든 얻은 정, 애정, 애틋함, 관심 이런 등의 마음이 송두리째 다른 상대 이성에게 옮겨진다는 것이요. 불륜도 이성을 바탕으로 하는 마음이다 보니 두 상대를 향해서 이성적인 감정이 함께 대등하게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인 말이긴 해도 이 말을 하는 제 자신도 섬뜩한 전율이 느껴집니다. 불륜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그만큼 자신도 배우자에 대해서 남보다는 못한 무정한 사람으로 변해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 다시 신발을 바꿔 신고 되돌아오기까지는 매우 큰 시련이나 갈등이 있게 되는 것이고 불륜한 것을 혹독하게 후회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둘째로는 불륜하는 사람의 정신 상태는 당당하지 못하고 건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숨기고 불안해하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자신의 업무나 사업 등에 맡은 일에 대해서 열정이나 창의적인 노력을 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진정한 몰입과 열정이 없이는 성공적인 업무 성취를 하기가 매우 어려운 게 아닐까요?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이 경제적인 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중 삼중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요즘의 이혼이 새 집 걸로 한 집일 정도로 빈번하고 특히 60대 이후에 황혼 이혼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을 직접 겪는 부부들이나 자녀들의 고통은 매우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이혼이나 불륜이니 하는 것의 어떤 결정적인 원인이 엄청난 이유에서 발생하기보다는 아마 사소한 부부의 감정에 쌓이다 보면 서로 간의 불신이나 미움, 골이 깊어지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그 원인을 치료할 수 있는 백신만 맞으면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부간의 마음이 모아지고 정이 모아지고 소중하다는 의미가 모아지면 그 부부는 서로를 밉게 보거나 사소한 일에서 감정적으로 상대를 이겨보려는 갈등이 사라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극복해 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점이 많은 인간의 심리적인 특성상 설사 잠시 딴 길로 샜다 하더라도 다시 반성하고
다시 미안해하는 마음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감정이 되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부부간의 평소의 정이나 사랑의 표현이 너무 약하고 건조하고 상투적인 의무적인 관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심리적인 위로가 될 수 있는 이성 상대를 갈구한다든지 또는 불륜 등의 상황에서 절제력을 상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다른 이성 상대에게서 외로움이나 삶의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이 커질 수도 있는 것이지요. 결국 부부가 평상시에 함께 읽어가는 인생의 밭을 좀 잘 가꾸어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부부를 든든한 믿음과 사랑으로 묶어주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방법으로 3가지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첫째는 일상의 사소한 일에 대해서 배우자에게 져주는 심리 습관 또는 작은 사랑을 배우자에게 주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아내들은 사소한 일상의 요구나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것의 대부분은 좋은 의도에서 하는 것이고요. 자신의 힘겨움을 하소연하거나 또는 가족과 함께 잘 되고자 하는 요구나 잔소리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때 남편이 자신의 논리적인 근거나 자기 중심의 생각으로 감정적으로 부딪히면서 갈등을 하기보다는 그래 알았어, 걱정 마세요, 내가 한번 해볼게, 미안해, 다신 안 그럴게, 네 알았습니다 등의 말로 져주면서 상대의 입장을 수용해 주거나 양보해 주는 소통 습관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양보하거나 심리적으로 져주는 경우에 자신의 마음도 편하고 좀 더 부드러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또 이때 아내의 마음은 늘 흐뭇하고 행복한 마음에 젖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우자의 부도덕하고 정말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아내를 이겨서 뭐가 좋겠어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나의 아내인데 라는 마음이 우러나올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끔씩 배우자의 뒷모습이나 잠자고 있는 모습 또는 약간 촌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참 미안하다, 고생시켜서 참 불쌍하구나, 좀 더 잘해주고 싶은데 참 미안하네 라고 소중하다거나 미안하다는 마음의 의미를 상대에게 자꾸만 부여해 주세요. 세상은 그 대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나 소중함의 크기가 매우 달라진답니다. 상대를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소중하다는 의미도 사라지고 진정한 마음으로 잘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싹트진 않습니다. 배우자를 금, 운동으로 구분할 수는 없겠지만 가끔씩 아내를 금빛 같은 존재로 되새겨보고 의미를 부여해 본다면 항상 늘 금빛 같은 소중한 아내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그 사람의 인성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의미요법으로 나의 마음을 순화시킨 그러한 덕분입니다. 사람의 희노애락은 상당 부분의 감성에 의존합니다. 마음 상태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의미요법은 심리적인 치료요법이기도 하지만은 부부의 행복감을 유지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셋째로 가끔씩 사랑한다, 보고 싶다, 너무 예쁘다, 옆에 있어도 또 보고 싶어, 당신이 최고야 라는 문자나 말을 가끔씩 사용하는 언어 습관을 만들어 보면 참 좋습니다. 실상은 예쁘지 않아도 예쁘다고 자주 말을 해주고요. 크게 보고 싶지 않아도 보고 싶다는 문자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감정이 순화되었은지 진짜로 예뻐지고 또 보고 싶게 되더라고요. 말이 시가 된다는 말이 있듯이 말한 대로 사람의 마음이 함께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매일 보고 옆에 있는 배우자가 편하고 깊은 애정을 느껴질 수 있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든 시간이 지나면 금세 지루해지고 의미가 퇴색되기 마련입니다. 하물며 옆에 있는 아내가 그리 새로울 수도 신선할 수도 없겠지요. 그렇다고 늘 새로움과 신선함만을 추구한다면 평생 허무하거나 욕구불만의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러한 배우자와의 행복한 삶을 만드는 3가지 소통이나 의미주기 연습만으로도 나이 들수록 허전한 삶의 큰 공간을 편안함이나 소중함 그리고 행복감으로 가득 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어떤 일이든 새로움과 신선함은 그리 오래 갈 수가 없지만 편안함과 소중하다는 마음은 오래될수록 더 가치가 있고 영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누구든 마음속에 악의 씨도 있고 선한 씨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사람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악인이 될 수도 있고 선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가끔씩 영화를 보면 아주 선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악행을 저지르기도 하고 아주 악한 사람이었는데 선한 일을 하는 것도 많이 봅니다. 바로 여기서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한 나의 동반자인 나의 배우자를 가장 선한 사람으로 만드는 일부터 시작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니면 늘 옆에 있는 사람이니까 몸이 건조하게 바라다 보실 건가요? 작은 마음가짐의 차이지만 지금은 물론 5년, 10년, 20년, 30년 후 배우자의 모습이 매우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점점 정과 소중함으로 두터워지는 행복과 사랑의 씨앗을 심으실 건가요? 아니면 작은 불씨 하나에도 순식간에 다 없어질 수 있는 늦가을 들판에 건초 같은 부부로 살아가실 건가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늘 행복한 부부로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언제든 생산적이고 행복한 소통을 하길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